자, 오늘의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 거리에서 12마필이 지금 자웅을 겨루겠는데 이번 경주를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하자면 인기마가 있기는 한데 좀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 선에서 끝날 경주긴 해요. 그런데 저 배당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당, 한 10배 안팎 정도 이상의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전개를 먼저 보시면 4번마 질주본, 11번마 장산가드, 12번마 세아꽃, 이 세 마필이 이제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뒤로 3번마 보고또 보고, 5번마 아이스스타, 6번마 정문지존 등이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도 각자의 포지션에서 전개를 하겠지만, 일단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6마필들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11번마 장산가드가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경주에 이제 인기를 얻고도 이제 3착을 하는 바람에 좀 졸전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서력전을 위해서 나왔는데, 아마 인기도 면에서는 11번마 장산가드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쉬운 선행을 나왔어요. 쉬운 선행을 나오고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서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이제 조교를 시키면서 나왔기 때문에 앞선 전개는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이 4번 질주본이라든가 12번 세화꽃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편안한 선행 전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 몸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주에서 좀 저배당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거의 충마 역할을 하는 11번마 장산가드가 저는 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경주는 직전 경주에 이제 기습 선행을 나갔었죠. 4번마 질주본이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선행을 갈 가망이 높습니다. 왜? 게이트의 이점이죠. 선행마들이 다 뒤에가 있기 때문에 질주본이 이제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12번마 세화꽃이 역시 이 마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빠르게 앞선을 붙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마필이 뛸 때 결국 11번이 제일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여준 걸음으로 지금 뒷심이 좀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행 싸움이 될 때 과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입니다. 아마 이 3번 보고또 보고가 지난번에 장산가드를 이기고 1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황순도 기수예요. 그리고 이 마필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이긴 한데 9번을 나와서 1번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이 마필이 자기 걸음을 못 내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추입 승부를 했는데, 물론 완전 추입도 아니었어요. 선입권에 붙어 뛰었으니까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주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추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는 추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과연 황순도 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5번 아이스스타는 이제 김하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역시 1착을 했었습니다.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제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같은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 뒷심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은 어느 정도의 자기 뒷심만 보일 수 있다면 이 정도 편성에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만약에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 선입권에서 뭉치는 그림이 나올 때는 김하연 기수가 좀 뚫고 올라오기는 어렵고요. 자, 제가 조금 주목을 하는 말은 6번마 정문지존입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솔직히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다 바닥이죠. 바닥인데
이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만식 기수가 이번 경주에서 이 10번마 거센 파워하고 이 6번마 정문지존 이 두 마필을 조교를 하고 6번마 정문지존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정문지존은 기본적으로 선행승부가 아니고 이제 선입승부를 하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잘 안 나오질 않았었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개의 키는 11번마 장상가드가 앞선을 가다가 무너지는 그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행마 두 마필의 버티기냐 아니면 선의권의 말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죠. 근데 저는 일단 선행권의 마필에서 11번 장산가드가 좀 무너진다라고 봤을 때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 질주본, 12번 세화꽃, 그리고 6번 정문지존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고요. 5번마 아이스스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인 11번마 장산가드는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경주 포지션이 더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이하 루키 2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루키가 붙는 경주는 참 재밌는 경주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급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말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선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이 있는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는 2번마 닥터 텍사스, 6번마 동투자보이, 11번마 K축제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인기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11번마 K축제는 조금은 불안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발주가 좀 문제입니다. 발주가 시원시원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로 갔습니다. 이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도 좀 있고 만만치 않은 신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제 입상권에 있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과도한 인기를 모았을 경우에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저는 2번 닥터 텍사스가 편성을 좀 잘 만난 듯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해서 좀 두 번을 나와서 좀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요. 6번 동투자보이는 이 주행검사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마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동투자보이는 향후의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은 마필로 보이고요. 이제 신마답지 않게 완성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세 마필의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11번마 K축제는 조금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경마라는 게 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눈에 띄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5번마 500장군. 자, 이 마필은 이제 주행심사를 받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역시. 근데 이 주행심사에서 뒷걸음님과 추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입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경주 기록이 그렇게 좋았던 거는 아니죠. 그런데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0장군이 지금 마필의 모습이 국산마 5군의 해피윈드라는 마필과 병합 조교를 했는데 비교적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이번 닥터 텍사스가 편안한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다. 단독 선행의 기회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이는 경주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두 마필 500장군과 동트자 보이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일 것이냐고요.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인기를 모을 11번마 K축제는 제가 봤을 때 좀 발주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닥터 텍사스, 6번마 동트자보이, 5번마 500장군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조금 높게 보고요. 굳이 추천을 하자면 이제 11번마 K축제인데 이 마필은 당일 현장 컨디션을 보고 제외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솔직히 믿을 말이 없습니다. 12마리가 다 만약에 승분을 한다 해도 국산마 5군에 가서는 좀 힘들 말인데, 단 하나, 이 3번마 걸작우먼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걸작우먼이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는데, 걸작우먼 정도가 지금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 나머지 11마리의 마필들이 조금은 허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11번마 리멤버 웬,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은 원래 선행 승부를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뒷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선행 경합을 한 이후에 계속 무너졌었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 승부를 하고 2차까지 버텨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완전 선행을 간 게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에 이제 한 발을 썼는데, 저는 그래서 이 리멤버 웬을 좀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보통 외국인 기수들은 조교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희한한 조교를 했죠. 그래서 이 리멤버 웬이 비록 지금 외곽으로 가 있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처럼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걸작우먼이 치고 들어올 때 옆에서 같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멤버 웬을 솔직히 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는 런트골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그리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에 된다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1번이 편한 선행을 가고 그 뒤를 3번 걸작우먼과 11번 리멤버 웬이 선의권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경기는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1-3 또는 3-11 이런 식으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이제 12번 세네 초이스죠. 전 이 마필주 국사마 5군으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이 12번마 세네 초이스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뒷심이 없고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하기는 하겠지만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다만 앞선에서 달리는 말들을 괴롭힐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4번마 불방울이 지금 데뷔전을 갔습니다. 데뷔전을 갔는데 이 데뷔전 편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볼 말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행심사에서는 좀 뒤에서 나오다가 이제 끝걸음만 좋다는 걸 보여줬는데, 저는 이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마피를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기습 선행을 가면 재미있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기본적으로 한산이 잡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체 허접한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3번 걸작 우먼을 가장 좋게 보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런투골과 데뷔전이지만 기술선행 갈 수 있는 4번 불방울,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조교로 봤을 때 좀 희한한 조교를 한 11번마 리멤버 웬이 직전 경주에 이어서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400m 경주 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에서 끝날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직전 경주에서 1300m에서 순발력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12번마 미스 인디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좀 빨리 붙여서 나왔던 3번마 BK 킹스타가 이번 경주에도 역시 12번 미스 인디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말필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선입권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5번마 트리플 질주까지, 저는 이렇게 세 마필의 인기마에서 지금 끝나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병마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찾을 복병마가 없습니다. 그나마 뒷심 발휘할 수 있는 말이 지금 2번마 블루오크인데, 물론 이 마필은 현장 상태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감량의 이점도 일단 있고요. 직전 경주 뭐 요하니스 기수가 타서 졸전을 펼쳤는데, 그전 경주에서 이제 김태형 기수가 타고 3차까지도 갖다 대고 1400m의 경주거리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주 만에 나온 말을 다시 믿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마필이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 경주 요하니스 기수가 너무 말을 못 탔다. 그럼 이때는 별로 힘을 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 다시 한번 나가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주 만에 나왔다, 이런 마필을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12번만 미스 인디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인디밴드의 자마들이 대부분 순발력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늦발을 하고요. 대신에 뒷심들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보여준 뒷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00m를 데뷔전에서 소화하면서 우승을 했다. 이거는 뭐 쉽게 볼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12번만 미스 인디가 선행을 가고, 모즈노 기수가 3번 BK 킹스타로 선입권에서 따라간다면 이렇게 인기만 두 마필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제 최시대 기수가 이 트리플 질주로 추입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추입만데 부경 경마장에서 지금 부담 중량이 4kg가 늘었다. 이건 상당히 불리한 건 맞습니다. 불리한 건 맞는데,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이 트리플 질주가 지금 3번을 나오면서 바닥권이었어요. 보여준 모습이 아무것도 없고 특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박정호 기수가 감량의 이점으로 기승을 해서 추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한 말놀이를 할 수 있는 최시대 기수를 태워서 한번 추입 승부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경마라는 건 늘 이변이 일어나지만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2번 미스 인디, 3번 BK 킹스타, 그리고 5번 트리플 질주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 역시 인기마의 입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2번 블루오크 정도가 마지막 추입 승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3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11번마 블루 해머, 그리고 4번마 더 파이팅.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단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결과는 4번 더 파이팅이랑 11번 블루 해머 이 단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변수가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가는 말이 저는 2번입니다. 2번 빅리치가 선행이 아니라 아예 도주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 6번 원더풀 오렌지하고 11번마 블루 해머죠. 이렇게 앞선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4번마 더 파이팅도 상당히 좀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번마 베스트 포스가 선의권 전개를 할 텐데 만약에 이런 그림의 전개가 나온다면 앞선은 완전히 혼전이고 경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경주거리는 1300m 거리예요. 그렇다면 제일 유리하게 뛸 수 있는 말은 바로 7번마 베스트 포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이 선행마들을 넘어서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더 파이팅이나 11번 블루 해머, 물론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두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주의 전개의 흐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2번마 빅리치는 어쨌든 뒷심이 없습니다. 뒷심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좀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이 마필이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중반까지만 버텨줄 수 있다면 다른 선행마들이 상당히 어려운 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빅리치의 뒤를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6번마 원더풀 오렌지도 비록 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비드 기수도 기수니까요. 입상권에 들어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할 거고 뭐 보여진 모습으로는 역시 블루 해머가 가장 이 앞선 전개만 된다면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좀 불리함이 있고 직전 경주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이 경주는 당연히 들어왔어야 되는 경주인데 이편성에서 지금 못 들어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좀 엉뚱하게 생각하겠습니다. 7번마 베스트 포스. 물론 기수가 부미노 기수입니다. 부미노 기수를 믿는다? 이거는 쉽지 않죠. 네, 근데 전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번마 블루 해머, 4번마 더 파이팅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권으로는 앞선에서 버텨볼 수 있는 6번 원더풀 오렌지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이 경주 거리가 결국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고요. 저는 인기만 혼종구도로 봅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눈길이 가는 마필은 4번마 에코피아, 5번마 플랫베이브, 7번마 힐모아, 8번마 해나메머, 9번마 아델스마트, 11번마 더 퍼스트 팩터 등 한 6마리 정도가 좀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능력들은 솔직히 다 저는 그만하다고 봅니다. 자, 4번마 에코피아는 이제 국산마 6군에서 승군을 해서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추임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편성과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창욱 기수라는 거죠. 조창욱 기수가 그렇게 잘 타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강해진 편성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마필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거리가 1400m. 이 늘어난 경주거리가
오히려 에코피아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5번마 플랫베이브하고 7번마 힐모아는 직전 경주에서 같이 뛰었죠. 같이 뛰어서 5번마 플랫베이브가 조금 더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힐모아가 이 플랫베이브를 물리치고 이제 2착을 차지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때 부담 중량의 차이가 한 2kg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말하고 순말이 있고 또 레이팅에 따라서 이제 그 부담 중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3kg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보다 지금 1kg가 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똑같은 전력으로 본다면 플랫베이브하고 힐모아는 비슷비슷한 승부가 될 텐데, 플랫베이브는 계속해서 2착을 3번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결국은 결정력은 좀 부족합니다. 끈기는 갖고 있는데 결정력 부족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역시 그 승군전에서 강해진 편성에서 나름 선전은 했지만 좀 어려운 승부를 했고요. 7번마 힐모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착 전문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필도 어떤 결정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꾸준하게 뛰는 맛필이고요. 이마필도 결국 뒤에서 올라오는 맛필이기 때문에 결정력 부족이라는 거는 이런 추임마의 입장에서는 결코 향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함을 갖고 있지만, 이 맛필도 계속해서 1400을 계속 뛰어왔던 맛필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 경험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주목하는 말은 8번마 해남해머입니다. 이제 선추입이 자유로운 맛필이고요.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맛필입니다. 직전 승군전에서도 역시 이 해남해머가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 추임력을 발휘해서 2착을 차지했고요. 5군에도 좀 적응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남해머가 이 맛필도 향후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맛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9번마 아델스마트는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고,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더 퍼스트 팩터는 이제 승군한 이후에 승군전에서 뒤에 처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 마필은 딱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더 이상 발전 기대치가 있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전개 자체도요, 4번 에코피아가 선행을 나갈지 8번 해남해머가 선행을 나갈지도 모르는 경주고, 9번 아델스마트도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5번 플랫베이브하고 이제 7번 힐머가 좀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 4번 에코피아가 선입권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피아가 선입권 전개를 하면 해남해머가 뛰기는 더 좋은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비록 승군전을 갖고 있지만 향후 발전 기대치를 보고 4번 에코피아를 제일 좋게 보고요. 선행 승부할 수 있는 8번 해남해머, 그리고 직전 경주 힐모아한테 졌지만 그래도 유엔면 기술을 믿고 5번 플랫베이브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권으로는 역시 7번마 힐모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앞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좀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경주에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5번 유롱스타 하고요, 8번 캐치참이 지금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5번 캐치참이 선행을 나가고 8번 캐치참이 선행을 나가고 5번 유롱스타가 따라오가는 전개, 그래서 마지막 한 발,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경주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유롱스타가 과연 따라갈 시간이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상당히 잘 뛰었고, 지금 이 편성에서는 이제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맞비이기 때문에 유롱스타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선행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자, 2번마 원더프라트, 4번마 농번락, 6번마 쇼메이커, 8번 캐치참, 9번 사려니킨, 10번 댄싱 위디오, 11번 루비콘, 12번 화시벽.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죠. 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 붙어 들어갈 수 있는 추임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이 선행마와의 거리를 과연 좁힐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냐, 만약에 12번 화시벽이 선행 승부를 한다, 외곽에서 무리하게, 이러면 선행마 다 무너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면 남을 수 있는 선행마는 8번 캐치참 정도예요. 그러면은 8번 5번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8번 캐치참이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해버린다. 그리고 이 뒤에 12번 화시벽을 비롯한 나머지 선행마들이 쭉 쓰게 되면 8번은 너무 쉽게 갑니다. 너무 쉽게 가고 이 마필들, 이 선행마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번 유롱스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 8 단방 경주가 될 가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쇼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나가질 않으면 솔직히 뒷심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사려니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루비콘이 조금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로 보이고, 지금 그 승군전을 갖는 3번마 베스트 천상, 이 마필도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추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전개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천상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들어와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이 지금 안말 경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화시벽이 선행을 간다. 그리고 이 뒤를 붙여서 2번마 원더프라트, 뭐 6번마 쇼메이커, 8번 캐치참, 9번 사려니킨, 10번 댄싱 위디오, 11번 루비콘,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선행해서 버틸 수 있는 말은 8번하고 11번 정도고, 이렇게 되면 5번 유롱스타가 뒤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가망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8번 캐치참이 앞선을 가게 되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다 죽는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거 역시 5번 유롱스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유롱스타가 상당히 유리해지죠. 근데 이 경우에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라면 5번 유롱스타가 좀 편히 갈 수 있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8번 캐치참하고 11번 루비콘 중에 살아남는 한 마리와 동반 입살 가능성이 높은데, 8번 캐치참이 만약에 선행을 갈 경우에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빨라진다면 딸려 들어가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딸려 들어가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 유롱스타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저는 지금 조교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조교 상태를 봤을 때 8번 캐치점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조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8번을 전개의 축으로 놓고 만약에 경주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8호 단방보다는 좀 난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8번 캐치참 그리고 유롱스타, 이 두 마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 배당이에요. 이랬을 때 원래는 이 한 방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한 방을 생각했던 건데
캐치참의 상태를 보고 캐치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11번 루비콘까지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경주. 자, 부경 4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경주에선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2마리가 나오죠. 4번마 매직 플라잉, 11번마 상승대한. 둘 다 국산마입니다. 자, 매직 플라잉은 직전 경주에서요,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추입 승부를 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리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서승훈 기수를 딱 태웠습니다. 그전엔 정호주 기수를 태웠고요. 자, 근데 전적을 보시면요, 31전에 우승 2번, 3착 1마리, 3착 3번 2착 3번 한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상금벌을 위해서 또 2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필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11번마 상승대항 직전 경주에서 가디스문 뭐 막강한 말이죠. 이 마필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하기는 했는데 원체 마필이 허접했습니다. 뭐 국산마 4군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왔지만 역시 이 마필도 저는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2마필 볼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볼 수 있는 말은 뭐냐? 저는 5번마 덩컨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1위, 그 직전 경주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 두 경주가 보면요, 포지션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선에서 뛰어야 되냐가, 아예 앞으로 나가버릴 거냐, 아니면 뒤에서 추입으로 들어올 거냐, 이런 거를 생각 못하고 지금 뛰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전, 올해 이제 1월달 경주였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때 같이 싸웠던 말들이 뭐, 영웅 루이스, 원픽, 뉴스메이커,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다면 다 우승 후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덩컨이 페로비치 기수가 3번의 실수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덩컨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7번마 폭풍언덕입니다. 최시대 기수 이런 마필 갖고 잘 탑니다. 다만 이 마필도 직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담 중량이 58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마체도 한 490kg대 마필이니까 이게 한계 중량이긴 해요. 한계 중량이긴 한데 이번 경주 편성 저는 좀 허접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언덕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싸워야 할 게 매직 플라잉 상승대한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덩컨이 여기서는 약한 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5번 덩컨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7번이 올라오는 그림,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혹시 복병을 뽑자면 뭐 지금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긴 한데 게이트에 입점을 하는 거죠. 1번마 펑키가 만약에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 1번 펑키까지도 조금 봐두긴 봐둬야 하지만 그 가망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5번, 7번 단방 게임입니다. 5번, 7번 단방 게임이고요. 구태여 복병을 보자면 1번 정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5번 덩컨, 7번 폭풍언덕, 1번 펑키,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데 덩컨하고 폭풍언덕의 선전을 기대하는.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마는 기본적으로 인기마에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병만을 찾고 배당만을 찾아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복병마가 내 눈에 띄었을 때, 이때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이 경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적중은 나중 문제입니다. 배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적중의 수가 적더라도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 경마는 환수의 게임입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1번마 원포인트, 3번 땡큐 대천, 7번마 조이브라더, 8번 페더럴라이,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물론 6번 바디스타라든가 좀 승군전을 갖는 9번 최강블랙도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 네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네마필의 능력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7번 조이브라더가 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5번 라오진, 6번 바디스타, 그리고 7번 조이브라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8번 페더럴라이가 선의권에 붙고, 역시 1번 온포인트도 선의권에 붙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땡큐 대천이 마지막 추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에서 이 5번 라오진, 이 마필은 원래 추입력으로 싸우던 말인데 최근에 선행력을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 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수도 지금 하만식 기수로 변경을 했고, 부담 중량도 지금 2kg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번 바디스타는 순발력이 좋은 말이 아니고 밀고 나와서 선두권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스타가 나오는 경주에서는 선행마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7번 조이브라더가 전 경주나 그전 경주처럼 만약에 편안한 선행을 가지를 못하면 마지막에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오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박오른 기수 이런 말을 갖고 기수 선행을 잘 가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박오른 기수가 기수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티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 경주가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7번마 조이브라더가 편안한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8번 페더럴라이도 솔직히 선의권에서 상당히 힘든, 초반에 힘을 써야 되는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런 면에서는 1번 온포인트가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당히 좀 좋은 선전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온포인트를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주 13번 게이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날라오면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약간의 어부지리성, 운도 좀 다른 경주로 보여지거든요. 자,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였던 1번마 땡큐 대천, 막강한 추입력을 갖고 있는데 힘 한번 못 쓰고 무너졌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지금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요, 이 3번마 땡큐 대천이 어느 정도의 좀 추입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땡큐 대천의 승부가 상당히 재밌어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3번 땡큐 대천, 7번 조이브라더, 8번 페더럴라이,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아마 인기 1위가 될 1번 온포인트가 저는 만만치 않은 전개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손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부경 5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거의 모든 마필들이 만약에 다른 편성에 갔다면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8번 마 크라운 펑키. 이 마필은 제가 가끔 추천을 하는 마필인데, 선행마 없는 경주에서 기습 선행으로 가끔가다 2를 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서, 좀 선행마가 많은 편성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번 경주에 관심이 있는 말은 이제 1번마 해피위치, 5번마 알파 어게인, 7번마 버닝 플라이, 10번마 아침빛, 11번마 에이스데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마필들이 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선행을 갈 것이고 누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1번마 해피위치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게이트에 유리함이 있죠. 서승훈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선행을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마 알파 어게인은 지금 1.5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7번마 버닝 플라이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제일 좀 능력상으로는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약하다는 게 많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해피위치와 같이 뛰었죠. 버닝플라이 해피위치가 같이 뛰어서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닝플라이도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번 아침빛. 이 마필은 데뷔 당시에 향후의 그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봤던 말입니다. 물론 자기 걸음만큼은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이착이 좀 많고요. 그런데 좀 임팩트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주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앞선에서 끈끈하게 뛰는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 경주가 계속 연속 3착이었고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기 있는 말들 중에 이 10번마 아침빛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11번마 에이스데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에이스데이가 만약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나가겠지만,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를 했을 경우에는 3선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마필 무너질 가망도 있습니다. 근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리한 전개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앞선 말들을 보내주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 이후에 직선주로 승부를 본다면 저는 이 에이스데이가 상당히 좀 전개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보여진 걸음으로는 1번마 해피위치가 가장 강한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조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요. 의외의 결과, 이 의외의 결과라는 게 전혀 뭐 엉뚱한 말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인기마 혼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마필들, 당연한 마필들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페로비치 기술을 믿고 11번마 에이스데이,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 보였던 7번마 버닝플라이, 그리고 게이트 이점이 있는 해피위치,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5번마 알파 어게인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 거리에서 8마리가 자웅을 겨루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능력의 우위가 조금은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환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환수가 되려면 구멍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왜? 배당을 보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2번마 장산탱크, 3번 마이티팝, 4번 문학문,
이 세 마필에 대한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세 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파노라마 퀸, 5번마 스프링콤. 이 1번마 파노라마 퀸은 순발력도 있고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로우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다음에 5번마 스프링콤은 아마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앞선을 끌고 이 뒤에 2번마 장산탱크, 3번마 마이티팝, 4번마 문학문 등이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직선주로 들어서면 이 능력 우위에 있는 이 세 마필이 선행마들을 다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 세 마필들 중에서 어떻게 우열이 가려질 것이냐라는 거죠. 자, 2번마 장산탱크는 솔직히 좀 아쉬운 말입니다. 7,400만원짜리 역시 고가의 말인데 딱 착순권에만 들어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기권에 있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실망을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이제 어느덧 11점까지 됐어요. 11점까지 됐는데 아직도 혼합 4등급에 머물고 있다면 솔직히 나올 능력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식 기수는 원래 좀 선행력 마필을 잘 모는 마필이긴 하지만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좀 탁월한 기수입니다. 제가 서울 경마장에서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장산 탱크를 가지고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3번만 마이티팝은 4번을 나와서 1번 우승 그리고 3착 1번을 했던 말입니다. 이게 7,100만원짜리 말이죠. 이 마필도 역시 고가의 말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뜁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선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3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3번이 앞에 쓰게 되고 1번 파노라마 퀸이나 5번 스프링콤이 뒤에 쓰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까지 당연히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4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 휴양이죠. 14주 동안 쉬었다. 출전 주기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은 역시 4번마 문학문입니다. 기수도 안정적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직전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1200m 거리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고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발전 속도가 그렇게 썩 빠르지는 않습니다. 오전을 뛰면서 아직 혼합 4등급, 이게 6전째가 되는 거잖아요. 6전째 혼합 4등급에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온 말들 중에서는 가장 편성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4번 문한문입니다. 근데 그 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는 그냥 2번, 3번, 4번에서 끝날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3번 마이티팝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주라는 건 역시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 세 마필 중엔 제일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4번 문학문, 2번 장산탱크 이 두 마필 단방 승부로 보던가 그냥 단방으로 보던가 이것도 아니라면 솔직히 관전하는 경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단거리 경주라면 한번 해볼 만한 9번 동투자데이하고 8번 아델 스파이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이 1번 에이커스 드림이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가하느냐입니다.
일단 이 에이커스트림도 최근에 좀 부진했어요. 최근 좀 부진했는데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뛰는 말인데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습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이 앞에 두 마필 아델 스파이크나 동트자데이 이 두 마필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잡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마필 11번마 나이스원, 승군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 나이스원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8번 아델 스파이크와 9번 동투자데이가 앞선을 끄는 가운데 1번 에이커스드림과 11번 나이스원 등이 이제 압박을 가할 경주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7번 아라로즈가 어느 시점에 이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 이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솔직히 배팅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앞선에서 뛰는 8번 아델 스파이크나 9번 동투자데이가 1번과 11번 이 두 마필이 압박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대신에 아마 마지막까지는 좀 치열한 혼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7번마 아라로즈는 추입력은 상당히 좋은데 초반 이 벌어지는 거리를 나중에 좀 만회하기에는 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1번 에이커스드림과 11번 나이스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경주인데 여기에 지금 골 때리는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10번 킹삭스, 이 마피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죠? 4전 4승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1990년도 그러니까 과천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경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를 지금 처음 봅니다. 2년 6개월 휴학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4전 4승을 거뒀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 2세 때입니다. 브리더스컵에서도 우승했고 대상경주에서도 우승했고 상당히 막강한 말이었죠. 근데 2년 6개월 동안 휴양을 하고 다시 나온다? 전 이런 경우는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 마피를 또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고요. 조교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2세 때는 이 마필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아직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휴양이 걸려갖고 2년 6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2년 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이 킹삭스를 지금 따라갈 만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4년의 공백 후에 나오는 2년의 공백 후에 다시 나온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마는 뭐 계속 되는 거고요. 뭐 계속 놀랄 수만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가장 좋게 보는 거는 1번마 에이커스드림 그리고 11번마 나이스원 그리고요. 자, 10번마 킹삭스 되든 안 되든 한번 응원만 해봅시다. 이런 마필들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경마를 보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마 3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 단거리 경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린터라고 하죠. 상당히 순발력을 가지고 뛰는 마필들, 단거리 잘 뛰는 마필들인데 국산마 3등급에서 그래도 순발력에서는 내놓으라는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1번마 라온 패션, 2번마 매치킨, 3번마 원더풀 디치, 6번마 케이트 오브 킹, 8번 데디글로리, 9번마 라이드 럭키, 11번마 럭키 봉성. 여기에 선입권에 빨리 붙이는 12번마 미르스톰이라든가 4번 블루파이어까지 아주 앞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는 전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마필이 앞을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는 11번말 럭키 봉송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너무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자, 1번말 라온 패션이 지금 2억 기수가 타고 있고 1번 게이트 무조건 선행 갑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선행 승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경주의 최고 인기만은 6번마 케이토킹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 한계 중량입니다. 지금 58까지 갔어요. 직전 경주 56을 달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말이 이 8번마 데디글로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케이토킹이 부담 중량이 56, 데디글로리가 54.5였는데 지금은 케이토킹이 58이고 데디글로리가 55.5입니다. 자, 이 부담 중량을 감안했을 땐 오히려 데디글로리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케이토킹이 조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담 중량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과연 케이토킹이 최고 인기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믿음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마필이 뭐 완전히 빠질 것이다. 완전히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3번마 원더풀 딕시도 원래는 이제 순발력이 아주 발군인 말이었는데 이제 3등급으로 이제 승군을 하고 나서는 그 순발력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순발력만 살아난다면 이 마필도 분명히 봐주긴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너무 순발력 좋은 말이 많고요. 9번마 라이드러키는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마필도 상군 승군 후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두 경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김하연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한번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김하연 기수가 준우승을 했었죠. 근데 출주 주기가 조금 깁니다. 12주 만에 출주한다. 자,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나오고 지금 7월 달에 나오니까 3개월 만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출주 주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말은 1번마 라온 패션, 6번마 케이토킹, 그리고 8번마 데디글로리, 그리고 2번마 매치킨. 이렇게 네 마필이 지금 남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다 선행마 싸움이에요. 선행마, 그러니까 앞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근성을 가지고 버티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뭐 2억 기수 믿고 1번마 라온 패션, 그리고 8번 데디글로리, 그리고 2번 매치키는 약간의 배당을 보고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6번마 케이토킹 뺄 수 없습니다. 빼지는 못하는데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도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무경 7경주, 오늘 부산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1등급의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을 말이 없다. 솔직히 이런 경주라면 이런 거는 배팅을 안 하는 게 맞는 경주입니다. 왜?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1등급 경주란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말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잘 조합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시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말은 5번 싹스고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에서 뛰는 말이고
좀 끈끈함을 가지고 있죠. 끈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갈 수는 있는데 이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믿기도 좀 어려운 마필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게 이제 4번 스마트 프린스예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근데 저는 직전 경주 예상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직전 경주에서 추천 안 해서 낭패를 보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추천을 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이름값을 보자면 역시 9번마 뉴욕 망치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솔직히 들어와야 됩니다. 뉴욕 망치가 이 정도 편성에서도 만약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뉴욕 망치는 더 이상 보기가 좀 힘든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좀 의외의 마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번마 헌치.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고, 1번 게이트. 그리고 4kg의 감량. 이거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마필은 이제 2등급 말이죠. 그러니까 점핑 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점핑 출전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내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헌치가 직전 경주에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면요 힘이 넘쳤다, 힘이 넘쳐난다라고 보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1등급의 갈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전 경주 의외의 부진이었습니다.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했고 그렇게 무리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마지막에 힘을 못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부담 중량을 줄이고 1번 게이트에 나오는데 물론 상대는 1등급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강한 거지만 좀 패기를 가지고 붙는다면 어차피 지는 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경기에서 좀 엉뚱하게 보는 말은 6번마 파샤입니다. 서수용 기수가 타고 있는데 선행승부가 가능하다. 그럼 2000m에서 무슨 선행승부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장거리에서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파샤가 나가는데 아마 뭐 그레이트 킹이라든가 히든 챔퍼라든가 알파 킹이지 등이 조금 방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수홍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기수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에 버틸 수도 있고요. 2등급에선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1등급으로 들어왔던 2번마 스피드 퓨리는 글쎄요 1등급의 높은 벽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9번마 뉴욕 망치, 5번마 삭스고, 6번마 파사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점핑 출전이지만 한번 해볼 만한 1번마 헌치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별정 B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좀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각각의 장점과 지금 단점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3번마 최강파티, 4번마 라운 제임스, 7번마 만석지기, 9번 금화 슈프림, 11번마 정문 서미트가 전 경주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같은 1700에서 뛰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1번마 정문 서미트가 선행을 나갔었고요. 선행 승부를 했었는데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결국 이겨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역시 7번마 만석지기도 그 당시 58이라는 부담 중량으로 아쉬운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강 파티가 뒤에서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졌고 9번마 금화 슈프림, 이 마필이 이제 전형적인 추임마죠.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처음 순발력이 너무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늦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뒤에서 이제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배당이 좀 나왔었던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질 것이냐라는 거죠. 직전 경주에서는 정문 서미트라는 말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서 경주를 끌었지만 결국은 경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00m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마서의 장점을 살리지는 못했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마땅한 선행마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정문 서미트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좀 붙을 수 있는 말이 2번마 운의 창천 정도인데, 이 운의 창천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향후 발전 기대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국산마사원에 처음 승군전을 갖고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문세영 기수의 2km 감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 승부, 뭐 잘 아시겠지만 1700m 안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최적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최적의 조건으로 만약에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다면 운의 창천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역시 3번 최강 파티, 6번 썬더윈드, 7번 만석지기 등이 뒤에서 추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전 경주 추입 탄력이 좋았던 금화 슈프림은 저는 직전이 이게 최적의 전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보강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순발력이 보강이 되질 않았다라면 저는 이런 전개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저는 2번 운의 창천, 3번 최강 파티, 6번 썬더윈드, 7번 만석지기 이 네 마필의 입상 도전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배팅을 할 때는 뭔가 충마를 세우고 배팅에 어느 정도의 그 확률을 가지고 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운의 창천을 상당히 좋게는 보는데 승분전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3번 최강 파트는 직전 경주에서 뭐 다비드 기수가 끌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비드 기수라는 불안감, 다음에 부담 중량이 늘었다는 거. 그나마 6번 썬더윈드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뭐 치프인디랑도 뭐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썬더윈드가 안정적이라고 보이고, 만석지기는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좀 높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감량 기수를 태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마는 계속 되니까요. 그래도 마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6번 썬더윈드, 2번 운의 창천, 3번 최강 파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7번 만석지기를 후차권으로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3등급의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군전을 갖는 1번 러블리케이 그리고 4번 장산 미사일 이 두 마필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장산 미사일은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좀 아쉬운 기수죠. 자, 아무래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5km의 부담 중량이 좀 감량이 됐고요. 최근에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장래에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다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에서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1번 러블리케이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게이트 이점에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4km의 감량 이점이 있다. 그리고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나간 후에 이제 버티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혼합 3등급 첫 도전이기는 하지만 한번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의 혼합 상군의 말들 중에서는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12번마 센스쟁이는 요즘 추입 타이밍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샤크창 마찬가지고 뭐 말리부 진저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데 강한 임팩트는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6번마 돌아온 뽀빠이 이 마필이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인데 이 마필은 이제 선위권에서 뛰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기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글쎄요, 그 혼합 상군 경주기는 하지만 조금은 맥이 빠지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4번 장산미사일, 1번 러블리케이, 6번 돌아온 빠이, 뽀빠이. 아마 이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1번만 어마어마가 나오고 있죠. 뭐 단거리 최강자죠. 단거리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스트 제트도 이 어마어마한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마필은 무조건 인정을 하는데 현재 그 서울 경마장에서 1400m를 가장 잘 뛰는 말은 역시 12번마 모르피스입니다. 이 뒤태 두 마리가 지금 1400m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단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피스가 지금 부담 중량을 60kg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도 이 모르피스가 부담 중량 60을 안고 무너졌습니다. 그전 경주에서는 53을 달고 여유있게 우승을 했었고, 또 그전 경주에서는 역시 60을 달고 무너졌고요. 그전 경주 58을 달고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이 모르피스가 60kg라는 이 부담 중량으로 최외곽 게이트에서 1400을 본인의 실력을 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직전 경주 보시면 신장의 고동, 메디치 글로리에 이어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아쉬운 결과죠. 근데 이 부담 중량이라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11번 어마어마는 인정을 하고요. 12번 모르피스의 60kg 부담 중량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단방을 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부담 중량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아예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죠. 근데 대안을 찾을 마필이 없습니다. 자, 4번마 라운포스트 이제 승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마어마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불리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탭패션드는 분명히 능력은 되는데 최근 너무 하향세입니다. 뭐 마이티고 역시 하향세고요. 그러면은 좀 약해 보이지만 10번마 톱프레인 정도가 선입권에서 붙어서 갈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인정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1번마 어마어마를 인정하고 12번마 모르피스의 부담 중량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단방 끄시고요. 12번마 모르피스의 60kg 부담 중량이 여기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배팅을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관전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지막 예상도 그렇습니다. 1번마 어마어마 인정, 그리고 12번 모르피스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판단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